정치권 소식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정번 전 국정원 대북실장,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학교 정치학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중국 저장성 닝보의 한 북한 식당에서 12명의 여종업원과 한 지배인이 이제 지난해 4월 7일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네, 재작년이었죠. 네, 예. 이때 당시 이제 국정원이 동남아에 식당을 차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그런 약속을 받고 한국에 입국했다 이런 내용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어요. 네, 허강일 씨가 예. 2년 동안 잘 살다가 예. 갑자기 금년 들어서 이제 입장을 이제 바꾸면서 국정원에서 납치됐다. 그다음에 예. 국정원이 자기한테 그 탈북 여종업원들하고 함께 동남아에다가 그 식당을 차려주겠다 해서 속아서 봤다. 예. 그 얘기를 하는데 국정원이 무슨 재간으로 동남아에다가 식당을 차려줍니까? 절대 그게 말이 안 되고 예. 만약 동남아에다 식당을 차려주게 되면 북한 공작원들이 아마도 쫓아와서 이 사람들을 암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이 좀 안 된다 생각하고 예. 제가 볼 때는 이 허강일이라는 지배인이 예. 자기 가족은 전부 다 정치범 수용소를 갖고 예. 나머지 12명 여자 종업원들 가족은 다 평양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예. 현재 자기 그 부인과 아버지 어머니 이런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간에 이 허강일 씨한테 네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네. 선처하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족들을 전부 다 선처하겠다 이런 얘기를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왜 그러냐면 지난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네. 과거의 입장하고 입장을 바꿔가지고 얘기하는지 예.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지배인의 말은 조금 구체적입니다. 한국행을 이제 쉽게 결정하지 못하니까 그동안에 국정원에 협력했던 사실을 북한에 폭로하겠다 이런 협박을 받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실제로 국정원이 협박했을 가능성 있습니까? 일단은 그 국정원 입장에서는 예. 어떤 공작원이 있으면 그 공작원이 현지에 남든가 아니면 북한으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국정원과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예. 정보를 주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구태 데려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뭘로 데려오겠습니까? 이 밖에 안에 있는 게 훨씬 좋은데. 예. 그래 그거 자체가 처음에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혹시나 정말 이 사람 말대로 예. 닝보에 가기 전에 국정원 협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이 문제의 본질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강제로 납치당한 거냐 아니면 예. 자유로 왔느냐는 부분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12명을 자기가 이렇게 설득해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자기가 납치당하면 12명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문제가 예. 되는 것이고 12명 중에도 현재 뭐 유엔 인권위원회 그 인권 보고 특별보고관이요? 보고관이나 예. 아니면 우리 언론과 이렇게 접촉하는 사람은 예. 딱 2사람입니다. 나머지 10명은 가만히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이 부분인데 예. 아마도 이 2사람은 현재 있으면서 외롭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가족을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예. 계속하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북한을 가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왜 그러냐면 가려면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탈북자들도 전부 다 여권이 있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가 그 보호하기 위해서 여권을 안 준 적이 있는데 예.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내려져서 네.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여권을 다 탈북자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자기가 조용히 가고 싶으면 그냥 사라지면 되는데 이렇게 개인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근데 우리 있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탈북민의 인권을 또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뭐 가고 싶으면 가라 이렇게까지 또 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이 위원님, 이 내용이 좀 구체적이에요. 동남아시아의 국정원 아지트로 쓸 수 있는 식당을 차려줄 테니까 이 12명을 데려와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일단 지금 예. 이제 허강일 씨한테 만약에 그런 제안을 했다고 예. 한다면 어떤 이제 하나의 포스트로서 이제 사용을 할 가능성이 있었겠죠. 네. 예. 근데 지금 허강일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허강일 씨가 이렇게 여종업원들을 데리고 한국에 온다든지 여종을 예. 보냈을 경우에는 일단 북한도 지금 요원들이 사실은 동남아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뭐 실태를 알 겁니다. 근데 허강일 씨가 과연 그런 상황에서 동남아에서 어떤 식당을 열어서 과연 이제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렇죠. 그런 상황이 이제 발각이 된다면 거기에 12명의 또 종업원들을 그렇죠. 데려와서 장사하기는 사실 쉽지는 그렇죠. 않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처음에 이야기 나왔듯이 예. 뭐 12명을 데리고 올 경우에 당신이 한국에서 어떤 식이든지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그런 보상 자체가 이제 이행이 안 되고 예. 뭐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과 여러 가지 갈등이 불거졌을 가능성은 있는데 예. 지금 동남아의 식당 건설은 저는 이게 조금 설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지금 보시겠지만 말레이시아에 사실은 북한 요원들이 VX 테러를 해서 김정남의
사람이 암살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 북한 요원들이 말레이시아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탈북자들을 실제로 한국에 넘겨온 당사자를 북한이 쉽게 그렇게 또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을 과연 열어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점. 또 하나는 과연 우리 정부가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같으면 사실은 예. 이렇게 탈북자 오면 굉장히 정부로서는 굉장히 공작을 해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했죠. 근데 지금 연인은 한 수천 명이 옵니다. 예. 지금 3만 명이 있고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굳이 데리고 가야 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 올 경우에 예전에 비해서 보상금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예. 예전에는 한 분 오면 한 1억 원 이상 줬거든요. 지금은 사실 정착금 1,00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또 왔던 분들이 대부분 탈북 브로커한테 돈을 보내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굉장히 힘들어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우리 국정원 차원에서 이렇게 탈북자들 사실은 중국에 굉장히 많이 계신데 예. 그분들을 굳이 공작을 해서 데리고 올 가능성, 필요성 예. 아무리 선거가 앞이 있다 하더라도 예. 저는 그래서 조금 납득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네. 그 지금 뭐 이 의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식당 얘기도 있지만 말이죠. 나는 그 아지트를 삼는다는 거 예. 동남아에다 아니 북한에 있어 있는 식당 종업원들을 예. 데리고 온 주동자가 예. 차리는 국정원에 활동을 하기 위한 아지트가 만들어진다. 이게 네. 상식적으로 가능해요? 다른 사람을 내셔서 아지트를 한다면 모르지만 예. 장사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북한의 그 왜 이제 유엔의 인권 특별 보고관 네, 그렇죠. 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에서 그 피해자가 내가 어느 나라로 가는지를 모르고 왔다고 그러는데 예. 그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이제 어떤 무슨 심각한 장애를 예. 갖고 있는 분도 아닌데 내가 뭐 탄 비행기가 장애까지 그런 표현은 좀 네, 뭐 순화해 하여튼 주시고요. 저런 사람들이 예, 올 때 내가 비행기 타고 12명, 13명이 같이 오는데 예. 누구한테 물어봐도 금방 할 일을 내가 어느 나라 간지를 몰랐다. 예. 그리고 또 이분이 이렇게 와서 여기 와서 얘기를 듣는 동안에 예. 우리나라 이 일과 관련된 관계자들은 왜 이 보고관 보고 이 사람들 얘기만 듣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라든가 예. 객관적으로 사태는 이렇다는 설명은 어찌 하지 않아서 유엔의 이름으로 온 분이 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듣고 가게 하는 이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사실관계는 뭐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도 지금 굉장히 난처해 보이는데 자, 기획 탈북 의혹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And when I say victims, I am implying that they were subject to some kind of deceived in regards to where they were going. But again, we need to respect their rights on what to do. 예.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외에 추가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없습니다. 네, 자 들어보셨는데요.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여종업원들이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왔다면 피해자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쟁점은 이 여종업원들이 한국으로 가는지를 알았는지 바로 이 인지 여부가 쟁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제 유엔 특별관 얘기가 그 전제를 확실하게 깔았잖아요. 예.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 탈북 여종업원들이 최종 행선지를 몰랐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왔냐 모르고 왔냐. 가장 쟁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세 분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예. 그건 뭐는 안 하겠는데 통일부 대변인 얘기가 자유의사에 따라서 온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네. 말이죠.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자유의사다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 얘기가 지금 가라앉기만 하면 또 이제 수면 위로 불거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통일부뿐만이 아니라 국정원에서도 분명하게 어떤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추론으로 밀어볼 때 우리 정부가 국정원을 통해서 억지로 기획 탈북을 시켰을 개연성이 대단히 낮아 보여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지금 통일부 대변인이 너무 미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게 예. 국민들이 예. 볼 때 그럼 다른 얘기인가? 자유의사로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자유의사에 따라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예. 많이 그 어감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정부가 너무 완벽하게 예. 입장을 밝히게 되면 북한에 있는 그 가족들이 위험해지죠. 정치범 소응으로 예. 가게 됩니다. 현재
허강일 지배인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다 갔습니다. 예. 나머지 12명 그 여자공무원 가족은 전부 다 평양 시내에서 아주 건지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이 여자공무원들이 내가 자유의사에서 왔다고 언론에 이렇게 발표하는 순간에 예. 전부 다 정치범 수용소 가게 됩니다. 근데 정부도 저 정도 말 이상은 하기가 힘든 겁니다. 예. 만약에 제대로 밝히게 되면 예. 전부 다 정치범 수용소 가게 되기 때문에 아주 현재 정부도 입장이 난처한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혹이 일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사실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공개를 한 적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어요. 입국 그렇죠. 바로 다음 날 예.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그게 지금 사실은 이 예. 사건의 첫 출발부터 좀 잘못됐다라는 예. 지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당시 이제 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제 오고 하니까 더군다나 이게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자극한 측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출범 이후에 뭐 탈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또 이제 굉장히 단속을 많이 지시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해외에 있는 식당의 종업원들이 전부 다 12명 정도가 이거 가버리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그렇죠. 일이고.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거를 우리 국내에서 처리하는 과정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걸 굉장히 관심 사항으로 일단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몇 예.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예. 밑에 사람들이 질책을 받지 않으려면 예. 자기들이 이거는 분명히 남한 쪽에서 뭔가 납치를 하거나 유괴를 했다는 그런 가능성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예. 자기들이 면책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폭발력 있는 이슈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같습니다. 점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이 문제와 관련한 조선중앙TV의 입장 한번 들어보실까요? 남조선 당국은 정보원 깡패들을 내세워 중국 절강성 영파에서 우리 여성 국민들을 백주의 집단 유인 납치하여 남조선으로 끌어가는 극악한 테러 행위를 감행하였다. 피해자들을 독감방에 가두어 언론과의 일체 접촉을 차단하면서 자원적인 탈북이라는 외마디 소리만 죄쳐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을 한시바삐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해당한 대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네, 들어보셨는데요. 북한의 입장은 상당히 강경해요. 네, 반드시 우리가 이제 데리고 오겠다는 건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북한 입장이 강경한 것은 일단 아까 우리 이현정 위원이 말씀하셨지만은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 탈북자 여자공무원들을 반드시 데려오도록 하라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스탠딩 오더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기관과 그 간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지시를 이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직지도부에서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예.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잘 이행되지 안 되는지 계속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예. 우리 정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 정부는 현재 입장 이상을 난처해요. 난처합니다. 이제 할 방법이 예. 없는 것이, 첫째, 돌려보내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을 돌려보낸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죠. 현재 예. 하나원을 출소하면서 대부분 예. 다 주민등록증을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상태입니다. 북한이 달라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공개적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정말로 자기가 가고 싶으면 조용히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비행기 타고 갈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특히 지배인 자신은 자기가 12명 다 데려가 놓고 문제를 제기해서 뭔가 북한에 공을 세우려고 그러는 것이지 예. 북한에 갈 생각도 없습니다. 또 예. 더군다나 재미있는 건 북한 당국에서 여성 정원 12명은 달라고 그러는데 예. 저 사람 달라 소리 안 합니다. 예. 허강이는 절대 달라 소리 안 하는 것이 장관의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사람인 것 같아요. 북한에서. 아니 근데 지배인은 자기 네. 북한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가고 싶으면 가면 됩니다. 비행기 타고 조용히 가면 되는데 예. 안 가지 않습니까? 가고 싶다 말만 계속 하고 있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죠. 자, 국정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민변에서 고발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허강일 씨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번 사안과 관련한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본인이 의사와에 맞지 않게 한국에 왔다 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들이 희망할 때 북한에 갈 수가 있어요. 여기 한국에 와 있는 탈북 여종업원들을 자기 친딸처럼 생각한다면 언론에 노출시키고 떠들어가지 말고 너네가 진짜 마음에 있어서 본인의 결심에 따라서 왔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문제를 떠들고 언급하라고 권한을 줬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권한을 누구도 나한테 주지 않았거든요. 이런 질문 자체를 저는 하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복잡한 사안입니다. 최 교수님, 이번 사안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풀어나가야 할까요? 글쎄요, 이 부분을 이제 진실을 밝히게 되면은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모르지만 탈북 이제 종업원의 가족들이 대단히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애매모호한 전술로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사실. 문제가 남북관계 개선과도 계속 연계되어 있는 문제 같습니다. 북한은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국면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하려 할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 정부 입장은 충분히 그 탈북 여종들의 북한 있는 가족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요. 계속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언급을 회피한 쪽으로 간다면 그렇다고 과연 그 여종들의 가족들이 안전하겠어요? 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얘기 안 한다고 그들이 다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정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돌려보낸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게 설령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기획 탈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국내법도 있고 저는 그래서 정부가 상당한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진실에 가까울 정도 얘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진전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부 종업원들이 나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피력할 경우 우리 정부 참 난감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국정원 인권보고관이 이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외부에서 오신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직접 이제 이 종업원들 만나서 일일이 의사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확인한 결과 이건 뭐 강제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결과를 발표했었죠. 근데 그 뒤에 이제 또 문제가 이제 제기되고 이 허가인하신 분이 방송에 출연해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이제 지금 현재 그 검찰에 고발돼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객관적 조사를 해서 정말 이거는 유인 납치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부의 결단을 해야겠죠. 자, 근데 그 문제는 그렇게 딱 부러지게 아마 그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이라면 이 문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실제로 그동안 제가 사례를 보면 북한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신 탈북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 3차례 정도 탈북자들이 왔다 가서 국가보안법으로 또 여기서 구속되기도 하고 또 다시 가기도 하고 등등이 있거든요. 또 그분들이 다들 이제 지금 여권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이제 그런 차원이라 본다면 지금 사실은 이분들 말고 또 한 분의 여성분이 계속 북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나 북한으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지금 있어요. 이제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 남북 상황이란 게 우리가 정말 두부 자르듯이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정부의 또 국민을 보호해야 될 헌법적인 의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거는 상황은 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또 정치권 차원에서의 판단이 좀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탈북자 12명이 돌아온 다음 날, 왜 바로 다음 날 공개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난 정권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하기가 난감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치지 않는 트럼프의 짝사랑,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똑똑하다. 또 뭐 하여튼 그 칭찬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 편으로 보낸 친서를 직접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 친서에 보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칭송하는 내용도 가득 차 있죠. 이렇게 서로 간의 칭찬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실질적인 이 뭐 결과물은 사실 없습니다. 비핵화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뭐 북한에서는 강도적인 요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김정은을 칭찬하는 것은 이 어떤 대화 국면을 더 이상 이제 본인이 11월 달 중간선거까지는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이야기는 일단 현재 국면 자체를 일단 유지시켜 나가겠다. 막 그런 의지로 저는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어떠한 표현을 써서 칭찬을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Great personality and very smart. I learned he's a very talented man. I also learned that he loves his country very much. Well, he is very talented. Anybody that takes over a situation like he did at 26 years of age and is able to run it. You can take 1 out of 10,000 probably couldn't do it. Very smart, very good negotiator.
굉장한 극찬이에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현지 시각으로 14일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보면은 지금 사실 교착 상태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무자비한 독재자지만 매우 똑똑하고 훌륭한 협상가다. 이런 말을 또 했어요. 매우 똑똑하고 예. 훌륭한 협상가죠. 왜 자기가 속았으니까. 속았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합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알았을 거예요. 이게 예. 만만치 않구나. 예.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에 부풀었죠. 예. 협상만 하면 북한이 예.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예. 그다음에 핵시설과 핵물질을 신고하고, 예. 자달잔 들어가고, 그다음에 폐기하고, 검증하고 예.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물론 속였는지 속았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예. 지금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렇죠. 거의 뭐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예. 일단 속은 거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속았다면 오히려 그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비난을 할 수도 있는데 칭찬을 했다는 점이 이례적이에요. 만약에 비난을 하게 되면 예. 아마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이 협상이 깨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자기가 훌륭한 협상가라 했는데 자기의 모든 과거 경력이 다 무너지니까 일단 11월 중간선거까지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예. 이렇게 협상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현재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일종의 띄워주기 하는 아마도 예. 미군 유해를 송환받을 때까지는 이런 저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회담이 열리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네, 있는데 그렇죠. 판문점에서 유해 송환을 두고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으로서는 아마 예. 이 유해 송환까지도 예. 거부하게 된다면 이 판 자체가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전략적으로 수위를 높였다가 다시 또 수위를 낮췄다가 하는 이제 전형적인 그 북한의 전략 전술인 것 같습니다. 친서엔 또 굉장히 또 그 많은 좋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단지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는 비핵화란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예상했던 부분들이에요. 이 예. 비핵화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미국은 계속 일괄타결을 원하고 있고 북한은 단계적이고 동시에 예. 하자는 예. 얘기잖아요. 이거 사실 맞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전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 서로를 읽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뭐 완전히 북한이 이렇게 핵물질, 핵시설 다 신고하고 사찰하고 검증 응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미국이 숱하게 북한한테 속아왔는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상했던 부분들인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6월 10일 날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상당한 속아간 상태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보수 진영 일각에서 이게 뭔가 속아온 게 아니라 미국 조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미국의 어떤 보수 진영, 특히 이제 조야를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잘 설득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아마 북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전략은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미국 그 회담 이후로 아주 많은 이제 기대감들이 증폭이 됐습니다. 이 미국 관계 굉장히 잘 풀리고 비핵화 문제도 어떤 해답을 찾지 않을까 하는 이 기대 굉장히 네. 컸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그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선언문을 보면 다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떤 외국과의 협상에서 이제 협상문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순서가 있죠. 1, 2, 3, 4가 네. 있는데 싱가포르 회담 같은 경우는 4가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비핵화예요. 그렇죠. 네 번째가 바로 유해 송환이거든요. 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부터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체제 보장부터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3번을 문제를 들어가는 건데 예. 네.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3번이 먼저인데 왜 1번을 자꾸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이 말이 어떤 면에서 맞아요. 왜냐하면 협상의 어떤 그 합의문을 보면 1번부터 먼저 하게 쭉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이게 꼬인 것이고 예. 더군다나 지금 오늘 협상이 벌어지고 유해 송환도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지난번에 209가 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북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39 정도만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39 정도를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한 구에 얼마씩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노동력을 어떤 이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예.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인건비를 어떻게 미국에 줬나 하면 1인당 미국 사람 기준의 인건비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현지 사람 수준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상당한 양이죠. 한 구당 보통 한 10만 달러 이상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 경화를 캐시를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대북 제재에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민스러운 겁니다. 즉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북한이 다 주지 않고 39만 주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인건비 쪽으로 해서
돈을 달라는 것이고 만약 미국 쪽에서는 쉽게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아마 저는 오늘 협상이 지금 한 차례 연기가 돼서 오늘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과 북한 측에 해주겠다는 수준이 좀 달라서 예. 좀 난항을 겪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여기에 좀 다른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거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가령 이제 이 최근에 그 남북 정상을 2번 회담하고 북한하고 미국이 정상회담을 한 것의 전 상황에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볼 때, 자, 트럼프 세계를 경영하고 한국과 혈맹으로 맺은 나라의 지도자가 북한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위대한 인격에 매우 똑똑하고 매우 재능 있는 사람이고 그는 그의 나라를 매우 사랑한다. 그리고 좋은 협상가다. 네. 이게 지금 상황이 아니고 만약에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지금도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죠. 가령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 말을 듣고서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해석해야 될 것인지 미국에서도 예외인지 이것이 미국의 큰 흐름인지. 근데 사실은 보수 세력뿐만 아니라 난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진보 세력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하고 있고 이렇게 서로 간에 잡상을 하고 있는데 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보고 이렇게 설명한 적을 난 없는 기억이 없어요. 위대한 인격에 매우 똑똑하고 매우 재능이 있으며 그의 나라를 매우 사랑하고 좋은 협상가라고. 이걸 진보 세력은 저게 과연 그거 참 당연하고 굉장히 옳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될지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 여러 번 만났지만 우리에게 느끼는 와닿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찌 보면 속은 것인지 아니면 속았다고 안 하면 어떻다든지 해서 조금 더 두고 봐야지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 과연 그 온당하고 우리는 그냥 유쾌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의문이 갑니다. 예. 자, 주제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요즘에요,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었죠.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요구 집회가 굉장히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왜 이 시점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아마도 대법원에서 뭐 정책인 그 거래 삼아서 현재 했다는 부분 때문에 현재 조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대법원 판결 자체도 이게 뭐 위법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통진당을 해산하고 한 것 자체도 전부 다 위법성이 있으니까 이석기도 석방하라. 그런 논리를 현재 제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집회가 실제 석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법원에서 내란 음모는 무죄가 됐고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과 집행 자격정지 7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관련자들도 다 유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그 당시에 수도원에서 했던 그 여러 가지 어떤 뭐 중요한 국가 시설을 이제 파괴한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런 게 일반 이 재판이 3심을 거치면서 대부분 다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 단계에서 지금 이석기 전 의원을 종교단체를 포함해서 양심수라고 해서 지금 석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재판 거래라는 부분하고 또 양심수다.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이제 어제 대규모 집회가 사실 열렸는데 한편으로 보면 예전에 이제 그 해산됐던 통합진보당의 세력이 이제 다시 부활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재 대법원과 일석의 재판 거래 문제와 이제 이슈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좀 쟁점화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본질적인 상황이 바뀝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질이 무엇이죠? 그 본질은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수도원에서 뭔가 내란 음모를 하고 뭔가 그 KT나 뭐 등등의 어떤 파괴 음모를 했던 것. 그 내용 자체는 다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유죄를 내렸습니다. 이미 우리의 법률적 체계로서는 모든 게 결론이 끝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와서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럼 증거 자체가 원인 무효라는 것인지 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론이 이제 굴러가게 되거든요. 김종래 교수님. 특별 사면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그동안 지금 아까 말씀대로 하면은 그게 무슨 지금 예컨대 반성을 한다든지 자숙을 한다든지 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사면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봐도 이 특별사면의 명분이 없어요. 없고 대법원에서 지난 정권 때 양승태 대법원 때 일어났던 일, 이른바 이제 재판 거래 의혹 사건이잖아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설령 거기서 하나의
안으로서 거론됐다 하더라도요. 예. 이 재판 자체가 그렇다고 이것이 그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줬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예.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에 의해서 내란 음모가 무죄가 됐고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 선동에 따라서 이제 유죄가 판결이 난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요. 예. 이 이석기 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면을 얘기하는 건 전혀 예. 명분이 없다. 이런 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하. 네, 이건 전 전혀 이것과 예. 지난 박근혜 정권의 어떤 국정농단 이런 것과 결부시킬 계제도 아닌 것이고 예.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이 부분이 뭐 이념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부분도 더욱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짧게 얘기하면 이 1심과 2심, 3심에 관여했던 판사와 관련자들이 몇 명이겠습니까? 자, 그런 분들이 전부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재판 거래에 관여했다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이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뭐 어떤 그런 단체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미 확정된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정치 쟁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앞뒤가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김종래 교수 그리고 최창렬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